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함규성 이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줄 S24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짐에 따라서 지금 주주님들의 마음도 조금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24 조금 보는 관점을 좀 달리 해서 좀 알아봐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상은요, S24에 대한 뭐 기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밸류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자, 지금 구간에서 단순하게 있었던 네이버와의 관계와, 그리고 이 단독 기사에 따른 해프닝,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자,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선례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가지고 회원님들이 지금과는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또 가장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스24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저희 주식대가 지금 오늘 같은 시장이 이렇게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 뭐 수익을 내기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대가의 정보방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뭐 예스24라던가 카카오라던가 크래프톤이라던가 이러한 관련 얘기, 그리고 뭐 시장에 대한 얘기들, 지금 시장이 왜 빠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시장은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24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 저희 주식대가의 정보방에서 다 언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으시니까 이거는 다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하단에 저희가 링크를 따로 이렇게 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이 텔레그램 메신저 설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저희 쪽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S24 저희 쪽에서 대응을 같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정보방에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S24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24입니다. 일단 뭐 어저께 나왔던 기사들부터 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5% 급등 이후에 8% 하락 마감. S24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자, 이거는, 자, 어저께 이제 저녁에 나온 기사인데요. 자, 지금 뭐 1분봉을 가지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온라인 서점 S24 네이버 인수설에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양사가 모두 이를 부인하자 주가가 급락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단독이라는 기사를 통해 가지고 네이버가 이제 S24를 이제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장중에 주가가 23%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또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양사가 바로 이를 부인하자,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자 주가는 다시 이것보다도 더 가파른 하락을 나타내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기사로 우리가 이제 진실을 어느 정도 접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자, 요 구간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요 구간이나 요 구간에 추격 매수를 하셨던 분들, 자, 상한가가 갈 거다라는 예상을 뭐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큰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큰 호재성거리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쫓아가서 추격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낙심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늘, 어제에 대비했을 때 오늘 또 6%가량 또 빠졌기 때문에 이것들 누가 뭐 기자가 또 책임을 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진짜 요즘에 단독이라는 것들을 붙여가지고 이러한 풍문과 또는 이제 허위성 루머들, 이런 것들을 하는 기자들이 정말 판을 치고 있는데, 진짜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진짜 너도 나도 다 기자라는 직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선침해 놓고 이러한 단독을 일하는 이런 항목 아래에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해놓고 이 구간에서 정리를 하는,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겠죠. 이런 것들은 조금은 국가적인 부분에서 또는 이런 언론에 대한 플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재적인 부분이 좀 가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이 좀 강화가 되어야 이런 것들이 조금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뭐 일전에 뭐 현대차를 관련해서 뭐 현대차도 뭐 애플카에 대한 이슈, 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애플카의 협상 자체가 무산이 되면서 주가는 거의 본래대로 돌아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 자, 그런데 뭐 현대차든 뭐 기아차도 이제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한번 점프를 이렇게 좀 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왜 S24에서 설명을 드리냐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뭐 현기차 다들 아실 거예요. 완성차들 같은 경우에는 자,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에 대한 밸류라던가 이런 걸 따질 때 현대차나 기아차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다들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가는요. 그럼 주가를 말을 했을 때 주가라는 게 그 기업이 좋고 밸류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그냥 계속해서 마냥저냥 올라가기만 하지는 않죠. 자, 근데 예스24도 이러한 부분이 좀 똑같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예스24가 일단 온라인 서점을 비롯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뭐 당당히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에 따른 이런 서점에 대한 판매량들이라던가 그리고 회원에 대한 증감률 이런 것들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정말 유망 있는 기업이 되는 것들은 사실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자, 주가를 조금은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시장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 자, 이제 작년 코로나 이후 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때 지금 2,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지금 13,000원 구간까지, 그래서 17,000원 뭐 이 정도까지 좀 올라온 상황인데, 자, 이것은 여기까지는 자, 기업적인 밸류가 작용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자,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언론 플레이적인 이슈가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좀 주가를 만들어줬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하락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랬듯이 자, 이 기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부터 여기서 이 구간의 주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이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팔고 나가시면 그만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기획적인 매매이기 이전에 어느 정도 호재가 발생을 함에 따라서 이러한 구간에 제가 달려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독이라던가 뭐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뭐 나타난 것들 중에 대부분 자, 이런 공시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풍문 또는 뭐 루머에 따른 해명해서 사실 무근. 그래서 오히려 사실 무근만 뜨면 저거 뭔가 있는데 라는 관점들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러한 것들도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뜨자마자 바로 또 반박에 대한 보도, 그러니까 조금 지나서 반박에 대한 보도를 해도 됐을 텐데 이러한 부분을 바로 반박함에 따라서 주가가 차익 매물이 진짜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의도적인 부분들이 조금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 지금 뭐 최고점이 2만원이었는데 지금 한 18,000원 정도 구간, 19,000원 정도 되는 구간 요 정도의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구간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점에 대한 부분을 이 구간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구간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자, 19,000원인 구간이라면 마이너스 그래도 30% 이상이 되셔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하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익에 대한 부분 나올 때까지 조금은 보다 더 조금은 심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심리적 패닉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을 또 부추기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악재는 또 시장에서 지금 현재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좋을 때에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시장이 좋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또 둔감한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하방에 대한 부분 자, 13,000원 구간의 저점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를 단행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18,000원, 19,000원 자, 요 구간에 만약에 내가 물려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빠져나오는 게 단순하게 손절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보다 더 내가 손절이라는 걸 할 때에도 조금은 더 기술적인 반등이라던가 이런 자리들을 노려본 다음에 조금이라도 내 자산에 대한 손실폭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손절매를 하는 것들을 저는 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손절매를 하기보다는 물량에 대한 부분을 이 하단에서 지지하는 저점
우리가 S24를 볼 때 지금 이렇게 큰 틀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에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꺾이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또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쪽으로의 매물대는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많지 않냐?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실 거예요. 자, 급하게 올라간 만큼, 자, 여기만 확대를 해서 볼게요. 급하게 올라간 만큼 이 위쪽으로의 호가 자체가 상당히 얇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이 호가 자체의 중요한 부분의 중간에 대한 물량들 자체가 많지는 않았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조금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꺾이거나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13,000원에 대한 구간을 지지를 하는 이런 캔들이 좀 나타나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좀 설명을 드려서 캔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 자, 내일 또 이런 캔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이렇게 자, 밑꼬리를 다는 캔들, 자, 이런 밑꼬리를 다는 캔들이 나타나고 지지하는 캔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도지형 캔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주고 13,000원 구간에서 지지하는 구간이 확인이 되거나 여력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의 평단가를 조금은 줄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자, 이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 구간, 그러니까 지금 13,000원에 대한 지지하는 캔들을 확인한다면, 자, 14,000원에서 15,000원, 1.5만 정도의 구간만, 요 구간의 매물만 소화를 잘 한다라고 한다면, 이 위쪽으로에 따른 매물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실질적인 가치 투자가 다시 실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관련된 부분이나 플랫폼 관련된 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주로서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중간에 개입이 되면서 살짝 수급에 대한 꼬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급에 대한 꼬임 좀 풀리는 시기, 그리고 지지를 하고 조금은 제대로 된 수급들이 들어오는 시점에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쪽으로의 매물벽이 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뚫고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13,000원 구간에 1.3만원 구간에 지지하는 여력을 확인을 하시고 평단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낮춰가시고, 그리고 제가 뭐 이거는 뭐 평단가에 대한 부분을 낮춰가라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 자, 1.3만원 구간에서 이 부분에 지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신규 진입도 물론 용이합니다. 네, 뭐 지금 구간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가지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 그 하단에서 잘 노려가지고 다시 잘 사셔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예스24는 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신규 진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분, 네,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52주 신고점을 뚫어 주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매매의 하나의 스킬인 것 같아요. 매매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스킬이라고 보는데, 자, 저점에서,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떨어질 때를 잘 판단을 하고 어디가 저점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서 내가 달리는 말에 뛰어서 잘 탑승을 해서 올라간다 라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지금 구간은 아직까지 추세 자체가 꺾이거나 저점 자체를 이탈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부분에서 기회적인 부분을 잘 포착을 하고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자, 이렇게 좀 예스24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예스24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잘 대처를 할 수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다만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보방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매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같이 이 정보방에 적어 드리면서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 아직까지 정보방에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774분 계세요. 774분. 이 정보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에 대한 매매 대응을 같이 한번 이렇게 좀 해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 저희 VIP 이벤트 계속해서 이제 추석까지 요 가격대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총 4달에 자, 4달에 50만원, 그래서 총 한 달에 12만 5천원에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시니까 가입 문의 주실 분들은 하단에 휴대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저희 주식대가의 VIP방에 오셔서 직장인분들도 편히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자, 오늘 같은 저점,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기업들이 많이 빠지고 했을 때 기회적인 부분이 항상 나타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이렇게 가격, 목표가, 손절가
다 이렇게 잡아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휴대전화번호로 용기 내서 전화 주셔서 성함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리 그리고 투자 자금에 따른 맞춤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회원님들이 보다 더 좀 확률적으로라도 높은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올 하반기 수익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24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낙심만 하지 마시고요. 자, 저희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 13,000원 제가 잡아드린 이 지지하는 이 구간을 잘 체크하시고요. 오히려 위기는 곧 기회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회원님들 S24 저희 쪽 정보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한번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종목에서 또 이런 S24와 같이 또 S24가 뭐 또 다른 변동성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때 또 추가적으로 또 영상에 대한 부분들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침 7시 30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